대한민국의 손흥민이 바로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전 경기에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콘테가 나간 이후로 완벽 부활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콘테가 있을 때만 해도 정말 손흥민이 전술에 희생당하고 있는 게 맞냐, 손흥민 개인의 폼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치열한 갑론을박이 진행됐었는데 콘테의 전술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완벽 부활을 두고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토트넘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나가지 못하고 페리시치가 공간을 잡아먹었어도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골을 넣지 못했을 손흥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의 완벽 부활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토트넘 동료의 폭로에서도 나와 영국 현지를 뜨겁게 달궜고 손흥민 죽이기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대반전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손흥민의 희생을 페리시치가 또 손흥민 자리를 뺏었겠지, 콘테가 수비적인 전술로 바꿔서 그래라는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는데 훨씬 더 충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센터백 에릭 다이어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대체 왜 센터백인 다이어가 손흥민을 근본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한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사실과 영국 현지의 반응,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손흥민이 걸어가야 할 길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야 다이어의 수비 불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는 이번 시즌 쭉 못했으니까 말이죠. 이번 시즌 토트넘 관계자들과 현지 팬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범인 찾기를 했다는 겁니다. 범인 찾기가 뭐냐면 소위 말해 누구 때문에 경기가 엉망이 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이 지목한 첫 번째 범인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이 골가뭄에 시달리다 보니 그들은 공격력이 약해진 이유로 손흥민을 꼽은 것입니다. 득점이 줄었다는 것은 수치로 증명이 되는 거고, 수치로 증명되는 거는 그만큼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현지에서는 이만큼 골을 넣었던 손흥민이 왜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밖에 골을 못 넣지 하면서 손흥민을 물어뜯은 겁니다. 이렇듯 시즌 초반에는 손흥민이 토트넘 경기를 망치는 원흉의 진범으로 지목됐는데 그들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지나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분명 손흥민이 계속 못하기는 하는데 경기를 보다 보니까 손흥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아주 이상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창의적인 공격을 하던 토트넘은 어디로 갔는지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니까요. 크로스를 적당히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경기 내내 크로스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상함을 감지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범인이 지목되는데 바로 페리시치입니다. 페리시치는 토트넘에 입성한 이후부터 독단적인 플레이를 해왔고 손흥민과 연계 플레이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힘들게 빌드업해서 마지막에 그에게 공을 전달하면 허무한 크로스로 공격을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때부터 손흥민이 문제가 아니라 페리시치가 문제인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야 영국 언론과 현지 팬들은 세 번째 범인이자 진짜 범인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인물, 바로 콘테 감독인 겁니다. 애초에 공격 방식이 한 시즌 만에 달라진 것은 콘테의 쓸데없는 고집과 창의력 없는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콘테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무런 영향가 없는 공격 전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끝까지 페리시치의 크로스 전술에 의존하다가 팀을 떠났습니다. 콘테는 해리 케인을 헤딩 셔틀로 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썼죠. 라이언 메이슨이 지휘봉을 잡자마자 손흥민과 케인이 이전과 같은 공격력을 회복했다는 것이 콘테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콘테를 뛰어넘는 또 다른 진짜 범인이 등장해 영국을 충격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에릭 다이어입니다. 사람들은 콘테가 나간 이후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손흥민도 부활하고 팀의 전체적인 공격력이 살아났는데 왜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콘테가 나간 이후부터 토트넘은 허무하게 실점하는 경기가 정말 많아졌고 그 중심에는 에릭 다이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공격력이 살아나자 수비력이 죽어버린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콘테가 있을 때 다이어의 호러쇼가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는 콘테는 그만큼 수비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전술을 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논란이 됐던 손흥민의 미드필더 활용은 사실 콘테 딴에는 나름 수비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던 시도였던 겁니다. 지금 그 리스크를 풀자마자 다이어의 존재가 확실히 두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이어의 수비 불안은 단순히 실점을 하는 것에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토트넘 팀 컬러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전문가는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은 가히 경악스러웠습니다. 경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시즌 초 제기되었던 문제인 손흥민 죽이기가 다이어 때문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면 사실 나는 다이어가 토트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전에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 한 선수가 아무리 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한들 팀 전체를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테가 나가고 스텔리니가 지휘봉을 잡고 현재 라이언 메이슨 체제로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을 보면서 내 생각은 확고해졌다. 에릭 다이어가 토트넘의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다이어는 어떻게 토트넘을 망치고 있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수비 라인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대 축구에서 수비 라인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라인을 끌어올려 전방 압박을 한다는 것은 공격 기회를 그만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방 압박은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다이어 한 명 때문에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많은 경기로 증명이 됐듯이 토트넘은 다이어 한 명의 존재 때문에 라인을 끌어올리면 그 즉시 실점에 노출된다. 두 가지 장면을 보자. 최근 펼쳐진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다이어가 전진 압박을 시도했는데 1초 만에 자기가 막으려고 나간 상대 선수를 놓쳐버린다. 나는 실책을 많이 하는 선수는 봤어도 방금 자기가 수비하려고 전진한 마크맨을 1초 만에 놓치는 선수는 처음 본다. 다이어의 실책은 곧바로 리버풀의 득점으로 연결됐고 이것은 다이어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다이어를 필두로 수비 라인을 올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준다. 두 번째 장면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열렸던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다. 맨유의 역습 과정에서 다이어가 래시포드랑 대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식적인 수비수라면 래시포드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중앙에 협력 수비하러 들어오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래시포드의 왼쪽 각을 신경 써서 막으면 된다. 래시포드가 오른쪽으로 접고 들어오면 두 명이 협력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어의 수비를 보자. 끝까지 왼쪽 각을 신경 쓰지 않고 멀뚱멀뚱 서 있다가 돌파를 허용한다. 결국 맨유에서 절대적으로 슈팅을 허용하면 안 되는 선수인 래시포드에게 손쉬운 왼발 슈팅을 내줬고 이는 곧바로 토트넘의 실점으로 연결됐다. 이 두 가지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다이어를 필두로 수비 라인을 올리면 실점한다는 것이고 다이어와 상대 공격수를 대치하게 하면 실점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토트넘의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그것은 특히나 손흥민에게 치명적이다. 다이어 때문에 라인을 올리지 못해서 손흥민은 공격적인 장점을 살릴 기회가 적어지고 미드필더진이 다이어의 수비 불안을 커버해야 해서 손흥민은 원활한 패스를 공급받지 못한다. 미드필더진이 다이어를 도와주러 내려가면 손흥민 역시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야 하고 다이어 때문에 턴오버를 하면 안 되기에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다이어 때문에 후방 빌드업이 안 되고 미드필더진의 전진 패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에 케인은 중원으로 내려가서 플레이해야 하고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가서 플레이하면 손흥민은 주위의 압박을 분산시켜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은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공격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이어 때문에 월드컵 위너인 로메로는 독박 수비하느라 과부하 걸려서 무리한 플레이를 하고 양 풀백은 다이어 때문에 빌드업에서부터 말리고 수비 시에는 약한 수비력이 부각된다.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은 시즌 내내 다이어에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다이어가 있음에도 손흥민을 살리기 위해 라인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최근에 열린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가 그것을 말해준다. 라이언 메이슨은 손흥민과 케인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라인을 올렸지만 다이어의 형편없는 수비 조율 능력 때문에 선수들 간의 간격이 벌어졌고 다이어의 형편없는 수비력 때문에 어이없이 실점했다. 리버풀 수비진을 상대로 3골을 몰아넣는 공격력을 가졌음에도 다이어는 모든 것을 무마시킨다. 실제로 최근 토트넘 선수들도 다이어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손흥민과 케인도 리버풀전 이후 사실점을 하는 팀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말했고 특히 벤 데이비스는 그간 손흥민이 수비 때문에 희생당한 것을 시사하며 손흥민은 아무것도 증명할 게 없는 선수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타 전문가들의 말대로 손흥민은 이적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만약 토트넘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다이어와 재계약을 한다면 손흥민은 고민도 없이 떠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